자, 충돌과 안전입니다. 뭐 무슨 안전하고 뭐 물리가 뭔 상관이 있나 싶긴 한데, 배우고 나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은 더 안전하게 뭐 운동도 하고요.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좀 배우게 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물리 법칙 가운데 관성과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원래 정의는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그 관성이라고 하고, 운동 상태라는 말이 원래 그 속력하고요, 뭐 어떤 속력과 방향을 포함하는 그런 용어야. 이게 운동 상태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어떤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속력과 방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었던 애는 운동 상태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 정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해요. 근데 이 애들은 이미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정지하고 싶은데 버스는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아까 뒤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뒤쪽으로 쏠립니다. 그 다음에 먼지 털 때 그 먼지들이 이미 정지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불에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어 있었는데 팡 때리면은 갑자기 그 이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먼지가 달라붙어서 있는데 이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지 관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얘가 정지하고 있었지? 딱 쳐. 그러면 이제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런 거는 정지 관성이고,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쵸? 이미 쭉 가고 있어,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익 서. 나는 계속 가고 싶은 거야. 앞쪽으로 쏠립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고. 요거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망치를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장도리 이 부분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요. 원심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쓰다가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목수분들이 자루를 잡고 망치를 쭉 가다가 바닥에 꽝 부딪혀. 그러면은 여기 매달려 있던 애는 내려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루는 멈춘 거야. 그러니까 이 장도리가 이게 박혀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망치 여기 있네. 망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꾸 이게 빠지려고 하거든요. 약간 헐렁헐렁하네, 지금도. 근데 여기는 그래도 본드 같은 거 칠해 놓긴 했네. 그럼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럼 껴져요, 이게.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가다가 뭐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못이나 이런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단단하게 해. 요즘은 뭐 학생들이 망치질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요런 것도 이제 운동관성이다, 운동관성. 근데 이제 이미 얘가 가고 있었죠. 가다가 돌불에 걸렸어. 나는 가고 싶은데 얘 다리가 안 쫓아오는 거지.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운동관성이다. 자, 근데 이 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물리 법칙인데, 사실은 갈릴레이가 뭔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물리 법칙으로 정립을 합니다. 갈릴레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작용해야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어. 힘이 작용해야지 움직인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릴레이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주는 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찰력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힘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의 정의가 좀 다를 수는 있지.
근데 갈릴레이는 마찰력도 힘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그 마찰이 없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원래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마찰이 없으면. 이거는 뭐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요 정도만 딱 올라오는 거지.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면은 좀 길게 해도 마찰이 없으면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계속 굴러갈 거다라는 거죠. 마찰이 없으면은 원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라. 쓰는 이유는 마찰력 때문에 쓴 거지. 가다가 쓰는 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원래 운동하던 물체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옆 강의실에 잠깐 앉아있으세요. 자, 근데 그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커요. 관성의 크기가. 기차가 질량이 엄청 커. 기차가 질량이 크면은 뭔가 빨리 출발하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원래부터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정지하려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출발해요. 멈출 때도 마찬가지야. 멈출 때도 갑자기 못 멈춰요. 앞쪽으로 쭉 가지. 그러니까 누가 뭐 사람이 떨어져서 발견했어도 어쩔 수 없이 쭉 가요. 관성이 있으니까. 질량이 커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그런 거 이제 안 거야. 어떤 물체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근데 그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이런 말 중요한데, 알자 힘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기존의 방향과 빠르기를 유지하며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게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건데, 그 등속 원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방향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건 이제 속력은 같은데 방향은 바뀌면 운동 상태 변하는 거야. 안전띠를 왜 매냐? 가다가 끽 서. 근데 이분은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머리가 앞으로 와가지고 꽝 부딪히겠죠. 관성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관성이 있는데 그 앞으로 와서 이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띠를 차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운동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기술한 책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가지 법칙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가 관성 법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처음은 갈릴레이가 얘기한 건데 뉴턴의 운동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은 저번에 좀 얘기했어요. 가속도라는 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속도 법칙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F는 ma라고 이제 고쳐 쓰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런 법칙이 나오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자, 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하는 힘에 대한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게 A가 만약에 B로 작용하면 B가 A에 작용하는 반작용이 있어요. 항상. 근데 이때 이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아.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야.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야. 이거 아셔야 돼. 물을 내뿜으면 물이 얘를 밀어. 그래서 나아가는 거야.
노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밀어. 그게 나가는 거예요. 발이 벽을 밀면 벽이 발을 밀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뉴턴 운동 3법칙 세 가지 있습니다. 키포인트,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관성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고, 정지하고 있던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같은 빠르기와 방향으로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됩니다. 빠르기도 안 바뀌는데 방향도 안 바뀌어야 돼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요. 일단 문제를 그렇게 뭐 많이 풀 건 없지만 1번부터 3번까지만 일단 풀어보시고, 160쪽에 자신의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고죠. 관성. 이 성질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큰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크다. 이불을 두드리면 먼지가 털어지는데 정지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관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게 정지관성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급정거하면 이건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운동관성에 해당하는 거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이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정지관성에 해당하고, 걸어가다가 이거는 이제 운동하고 있던 애잖아요. 운동관성. 망치머리가 헐거워질 때 이거는 운동관성이다. 운동관성. 운동관성. 그래서 정지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에 관한 거는 이제 가랑 다고요.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것은 나라만 쓰면 되네. 나라만은 운동관성입니다. 운동관성. 이 둘은 정지관성이고. 자,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안전띠가 뭐 방지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관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합니다. 자, 운동량과 이제 충격량 할 거고. 자, 152쪽.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공식을 외워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엄청 쉬워요, 사실. 처음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일단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있어요. 이거 뭐 정의를 내린 물리량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책을 좀 잘 읽으세요, 자꾸. 총알은 가볍지만 매우 빠르게 날아와서 철판을 뚫기도 한다. 무거운 볼링공은 천천히 구르더라도 많은 볼링공을 넘어뜨린다. 이처럼 속력이나 질량이 큰 물체가 충돌하면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도 크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러한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물리량이다. 사실은 이제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물리량이야. 알고 보잖아. 그러면은 뭔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알아내려고 막 속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알아내려고, 뭐 피해 정도는 얼마냐, 뭐 이런 거 알아내려고. 자, 하여튼 운동량의 정의는, 운동량이라는 말은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그걸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운동량 구해라 하면 질량이랑 속도 곱하셔야 돼요. 운동량 구해 그러면 질량과 속도를 곱하는 거야. 운동량을 보통 P라고 써. 운동량은 질량의 M이고요. 속도가 V야. 운동량은 MV로 구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단위인데, 단위를, 질량은 항상 킬로그램 단위 쓰셔야 돼. 질량은.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 안 씁니다. 미터 퍼 세크로 쓰셔야 됩니다. 요 단위를 꼭 사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테니스 공의 운동량이 얼마냐?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2.4겠네. 2.4 곱하면, 그죠? 2.4 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테니스 공의 운동량입니다. 럭비 공은 지금 그 무겁긴 한데 얘보다 무겁잖아요. 근데 좀 느리네, 그치? 아무튼 운동량 구해라 하면 어떻게? 두 개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2.4네. 그럼 이 둘의 운동량이 똑같아요. 운동량이 똑같습니다.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커져.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은 또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이게 속도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얘기한 것 같아요. 속력이랑 다른 게 속도는 방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속도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질량은 방향이 없어요. 방향 없는 거에 방향 곱하면 방향 있는 거야. 방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랑 같아. 속도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얼마다 이러면 운동량도 오른쪽으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 중요해. 나중에 이제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라는 말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여튼 운동량 구하라 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꼭 해야 돼. 여기 잠깐 나오네요. 운동량은 속력이 아닌 속도를 통해 구하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서 속도란 시간당 변이고, 변이는 또 방향이 있어요. 방향. 변이는 뭐 남쪽으로 1m랑 동쪽으로 1m랑 달라요. 그래서 빠르기 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까지 포함하여 나타낸다. 보통 운동 이런 방향까지 포함하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해요. 사실 벡터라고 합니다. 이게 벡터량에 해당해.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다. 자, 충격량은 물체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량이라고 한다. 근데 언제 충격이 커지냐면 힘이 크거나 시간이 길면 충격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크거나 시간이 길면 충격이 커져.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맞으면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뭐 어린애가 와서 이렇게 틱 건드리는 것보다 어른이 와서 세게 때리면 아프겠죠. 아프겠죠. 그러니까 힘이 크면은 충격량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근데 이게 권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해본 적은 없지만 잽이 있고 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잽이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맞는 거야. 짧은 시간 맞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아파요. 근데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쭉 뻗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맞는 거예요. 그 잽보다 스트레이트가 충격량이 더 큰 거예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 커진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물론 세게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농구 같은 걸 좋아하는데, 이제 농구할 때 이 공을 멀리 이렇게 날리려면 좀 길게 던져야지 멀리 날아가요. 이렇게 던지면은 멀리 안 날아가요.
축구할 때도 공을 좀 길게 오랫동안 찬다라는 느낌으로 차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띡 차면은 별로 충격력이 작아서 빨라지지 않아요. 진짜로 시간을 좀 길게 하셔야지 충격력이 커집니다. 자, 근데 이것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왜냐하면 힘이라는 게 방향이 있어요. 원래 오른쪽 방향 힘이랑 왼쪽 방향 힘이랑 달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힘도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시간은 방향은 없어요. 시간은 뭐 미래가 방향이지 않냐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동서남북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1초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곱하잖아. 그럼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는데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거야. 자, 충격량 구해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하시는 거예요. 딴짓 하는 게 아니라 힘 곱하기 시간. 힘 10N으로 2초 동안 작용했다. 그럼 힘 곱하기 시간 20. 그 다음에 힘은 뉴턴이고 시간은 세크니까 뉴턴 세크라고 단위 쓰시면 돼요. 단위는 뉴턴 세크이다. 단위로는 뉴턴 세크를 쓴다. 자, 근데 1초 동안 20N으로 작용하죠? 그럼 힘 곱하기 시간. 둘 다 충격량은 20N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충격량 구해 이러면 힘 곱하기 시간 하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차근차근 할 거예요. 문제를 4번부터 6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시고,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한 힘과 시간을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는 충격량. 충격량을 받은 물체는 그만큼, 이거는 안 했네.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단 할게. 이건 운동량이 변해. 이거 안 했네. 충격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었는데 가던 애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힘을 줘서 몇 초 동안 밀어줘. 그럼 얘가 뭐가 변하겠어요? 얘가 뭐가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물체가 있는데 뭐 질량이 변하겠어? 그런 거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사실 운동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다시 알려줄 건데, 이건 운동량 쓰시는 게 맞고요. 자, 지금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운동량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그 단위를 맞춰야 돼. 요거 60이지. 2, 3은 6이니까 60kg/ms죠. 용아 이거 단위 맞췄어? 단위 맞췄어? 자, 그럼 이거를 m/s로 바꿔야 돼. 1시간에 36km인데 1시간이 몇 초예요?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죠. 3600초.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 공을 3개 붙여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m/s였던 거지? 그래서 얘 운동량을 이거 2개 곱하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해야 돼. 이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g으로 써야지. 그람. 이게 0.7 쓰셔야 돼. 0.7 kg. 그럼 2를 곱하니까 70이 되지. 70. 이것도 바꿔야겠죠? 3600초 동안에 18만 미터를 가는 거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두 개는 일단 지울 수 있고, 그쵸? 요거를 이제 나누면 이제 2 이렇게 되고 2분의 100이니까 50이죠? 50m/s. 근데 둘을 곱해야 되는데 얘도 또 0점으로 바꿔야죠? 그 바꾸면 이제 25에 25.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사용하여 비교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에 다고, 그 다음에 가고요. 그 다음에 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충격량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이 충격량은 얘가 180Nm/s네. 얘도 곱하면 그러네, 그쵸? 얘도. 근데 이게 분이잖아, 분. 초로 바꿔야 돼, 초로. 그래서 1분이 60초니까 60 곱해야죠. 12초 맞지? 곱하면 180도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일단 충격량은 지금 A, B, C 다 같은 겁니다. 자,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하고의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요. 예. 이쪽인가요? 153쪽에. 자, 봐봐요.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야구공의 속도가 변하므로 운동량 또한 변한다. 이처럼 물체의 충격량이 가함해지면 운동량이 변한다. 근데 그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하고의 관계식. 처음에 V1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처음 운동량이 돼. 이해가요? 처음 운동량? 예. 운동량 보통 P라고 쓰니까 여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돼. 예. 근데 F에 힘을 줘서 T초 동안에 끈 거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힘 곱하기 시간. 맞죠? 예. 그럼 상상해 보시면 점점 더 빨라지겠지. 빨라질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자전거 타고 가는데 뒤에서 막 열심히 밀어주면 그게 빨라지잖아. 힘이 작용하면 빨라지잖아. 빨라졌어. 근데 V2로 증가했어. 화살표를 잘 보시면 화살표 길이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크기도 증가했다 이런 걸 뜻해요. 화살표의 길이가 늘어나면. 자, 아무튼 나중에 운동량을 우리가 나중 운동량을 P2라고 쓰고 나중 운동량을 P2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만큼 증가해. 한마디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한 것만큼으로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관계식이야, 이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돼요. 넘기시면 충격량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쓰면 이제 이게 충격량은 요거를 이제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돼. 변화량.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과 같다가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은 진짠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뉴턴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안 나왔나? 뉴턴 운동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군요. 자, 요거 해볼게. F는 ma라고 하는 이제 뉴턴 운동 이 법칙이 있어. 얘네도 따라서 해. 근데 이게 가속도거든요. 가속도. 가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가속도가. 이렇게 써봐봐. 이렇게.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근데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거든. 이렇게 써도 되죠? 이 상황에서 양변에 델타 t를 곱해. 여기가 f 델타 t지. 양변에 곱하면 m이고 괄호 쳐놓고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써야죠. m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원래 뭐라고요? 요게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 이게 뭐라고? 오늘 배웠는데 이게 뭐라고? 충격량 이제 기호로는 이제 I로 쓸 겁니다. 우리 요게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이죠? 나중 운동량. 요거는 처음 운동량이죠? 빼면은 이거를 보통 이렇게 써요. 델타 P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변화량은. 그래서 이것도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돼? 충격량은 어떻게 돼? 운동량의 뭐랑 같다? 변화량이랑 같다. 이거 되죠? 이거 맞아. 뻥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항을 하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충격량을 더해주면 돼. 알겠어? 이걸 문장으로 알아야지 이걸 뭐가 풀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량이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움직이던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반대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설정할 거야. 그래서 이 충격량이라는 게 원래 더하는 게 맞는데 충격량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충격량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더하는 게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더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지금 한번 3번 이상 했어요. 3번 이상.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근데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그 정의가 영 딴판이어가지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충격량은 충격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운동량 구할 때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고, 충격량 구할 때는 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관없는 물리량이 사실은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리량인데 일단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단위가. 왜 똑같냐면 뉴턴이라는 게 힘의 단위인데 힘이 원래 F는 뭐지? F는 MA야. 그래서 이 1뉴턴은 1kg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면 1뉴턴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단위가 kg m/s 제곱인데 여기에 세크를 곱하는 거야. 뉴턴 세크니까 세크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 그럼 뉴턴 세크가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kg m/s랑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의 단위도 kg m/s였지? 그래서 아니 운동량의 단위가 kg m/s였지? 충격량이 뉴턴 세크라고 쓰기는 하는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원래 같다라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자, 쉽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힘,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힘하고 시간이랑 관계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0N의 힘으로, 10초 동안 작용한 거야.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지? 충격량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곱하기 시간 해야 되거든. 힘은 얼마죠? 힘? 10N. 시간은? 100N세크가 충격량이죠? 근데 이거는 힘이 일정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야. 이 밑면의 넓이가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그 힘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곧 뭐가 돼요?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충격량은 뭐랑 같다고 아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고.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프가 아까 전처럼 그냥 이렇게 일직선일 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게 뭔가 바닥에 부딪히거나 서로 이제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요런 식의 이제 이런 가우스 함수적인 그래프가 나타나 원래. 근데 그래도 요렇게 나타내도 힘 시간 그래프라면 밑면의 넓이는 뭐랑 같은 거야? 충격량이랑 같은 거예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면의 넓이는 충격량이야. 이거 이해가? 응? 어렵죠?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중요한 거 이제 할 거야. 진짜로.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